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와 함께 소환 투표 반대 집회에 참여해 막판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이 세금 개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고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멕시코만에서 형성된 열대성 폭풍 니콜라스가 텍사스주를 강타할 전망입니다. 일대엔 최대 20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의 승인에 따라 이르면 할로윈까지 아동용 백신이 허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벤코 오브 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 오브 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롱비치를 방문해 게빈 뉴섬 주지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롱비치 시티 칼리지를 방문해 게빈 뉴섬 주지사와 함께 리콜 반대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유세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인 테리 맥콜리프 유세를 포함해 취임 후 두 번째입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LA를 찾아 한인과 필리핀 등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막판 유세를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한편 UC 버클리 정부연구소가 실시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 가운데 뉴섬 주지사 리콜에 반대하는 응답은 6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에서는 주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지사 리콜 선거에 반대를 선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디추 캘리포니아주 32지구 연방 하원 의원과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 의원 등 정치인들은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게빈 뉴섬 주지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뉴섬 주지사의 상대 후보인 공화당 소속 레리 엘더 후보가 주지사에 오를 경우 반이민과 코로나 방역망 철회, 스몰 비즈니스 지원 축소 등의 정책이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I would just caution that if we see someone like Larry Elder become governor of California, we know that the governor has a lot of power. And while we control the state legislature, while Democrats control the state legislature, there is much trouble and danger that the governor could cause. 한편 내일 LA 카운티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253곳의 투표센터에서 현장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올리고 부유층에는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3%포인트 높이는 증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37%에서 39.6%로 오르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3조 5천억 달러 복지법안 세원 마련에 활용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상원은 이번 증세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며 의회는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최종 지출 법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최근 루이지애나와 뉴욕 등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열대성 폭풍이 텍사스주에 접근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20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 이번에도 또 막대한 폭풍이 전망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아침 멕시코만에서 형성된 열대성 폭풍 니콜라스.
니콜라스는 현재 세력을 강화하면서 멕시코만 해안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강타할 전망인 가운데 시간당 3에서 4인치의 비가 내려 일부 지역 강수량은 최대 20인치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미 텍사스주 일대엔 폭풍의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태풍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고 코퍼스 크리스티 국제공항에선 상당수의 출국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We do expect this to be a very heavy rain event. A heavy rain event that can lead to flooding and high water levels on roadways. What I would say to people now is to be weather aware, weather alert, especially over the next, let's say the next 72 hours between now and Wednesday. 앞서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본 지역들도 비상입니다. 아이다로 인해 최소 26명의 사망자가 나온 루이지애나주에선 이미 14만 200여 가구가 전기가 끊긴 상황입니다. 이에 벨 에드워즈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심한 폭우와 돌발 홍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에드워즈 주지사는 루이지애나 남부의 피해 지역엔 최대 10인치의 폭우가 예상된다며 일찌감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So because of the high amounts of rainfall, the threat of flash flooding, coupled with the fact that southwest Louisiana and southeast Louisiana are still recovering from multiple storms, I felt like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was a prudent thing to do. 니콜라스는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서 14번째로 등장한 열대성 폭풍이자 미 본토에 도달한 8번째 폭풍입니다. 지난 1966년 이래 9월 초까지 14개나 폭풍이 등장한 것은 4개 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차고 도주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브루클린의 전철역 중의 한 곳인 애틀랜틱 에이브 바클레이스 센터 역의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잠시 스친 뒤 갑자기 뒤로 돌며 여성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고 여성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남성은 전철역을 빠져나갔고 경찰은 폭행 혐의로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이 남성이 여성을 지나칠 때 여성이 Say excuse me라고 했고 이 남성은 I did라고 답한 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일 목요일 저녁 7시 15분에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검은색 바지와 흰색 셔츠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경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주도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한 신차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35년까지 주 내에서 모든 가스 구동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2035년까지 새로운 승용차와 트럭은 배기가스 배출량이 없어야 하며 주 당국은 배기가스 제로 차량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개선해야 합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주 정책과 프로그램 이행을 촉진하면서 책임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뉴욕 환경국은 제로 배기가스 차량을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연료 전기차로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개솔린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5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없는 제로 에미션 차량 의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어린이 감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연방보건당국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가 여부를 다음 달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할로윈까지 어린이를 위한 백신이 허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4명 중 1명은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만 2,500만 건의 어린이 감염자가 보고됐는데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We're seeing infections throughout every age group, infants and very young children, school-age children, and unvaccinated teenagers. 지난 5월부터 12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살 아래는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린이 감염이 크게 늘어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You could potentially have a vaccine available to children aged 5 to 11 by Halloween. That is our goal, October. We are doing everything we can now to move these trials ahead, and they're moving ahead well. 당국자들은 FDA가 화이자의 승인 신청 후 3주 이내에 백신 접종이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국립보건원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모더나에 대한 결정은 11월쯤 나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올 연말에는 6개월 이상 유아용 백신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전했고 모더나도 어린이용 백신 임상시험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경찰국 일부 경관들이 모든 시 공무원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PD 6명의 경관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이 감염으로 생긴 자연 면역력보다 강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은 LA시 외에 마이클 무어 LAPD 국장과 에릭 가세티 LA시장 그리고 LA시 고위직 간부들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LA시는 지난달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의학적이나 종교적 이유가 없는 모든 시 LA 공무원은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에서 초중고교생 100만 명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등교했습니다. 미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가 팬데믹 초기인 지난해 3월 모든 대면 수업을 전격 중단한 지 18개월 만에 등교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아이들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사회적 능력 개발 등을 위해 학교에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We're testing our students, 10% of our population every 2 weeks. And we are also having all of our faculty be vaccinated. And so, I think doing those two things together is going to really continue to build that level of protection around our students who are not eligible to be vaccinated. 뉴욕시 학교 곳곳에서는 등교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온라인 건강 체크 양식 사이트가 오전 8시쯤 접속자 폭주로 마비되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공무원과 공공근로자 대부분을 직장으로 복귀시켜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고 지난달부터 식당과 공연장 입장 시 백신 접종 확인 의무화도 강제 조치로 격상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온라인을 통해 낙태약을 주문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 지지 비영리 단체 플랜C는 웹사이트를 통해 임산부들이 낙태약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텍사스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낙태와 관련된 리서치 기반의 정보만 제공하며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생명 단체인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는 타주에서 낙태약을 처방해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의사로서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낙태약 배송 금지를 골자로 한 상원 법안이 빨리 발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 플랜C 측은 전국의 온라인 약국은 텍사스 여성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외교적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외교적 접근법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늘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So that hasn't changed our diplomatic effort. 브리핑은 서부 산불 현장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이뤄졌는데 북한의 도발에도 외교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또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순항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경고했는데 그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말하면서도 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어 북한은 미국의 대화 요청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바이든 취임 이후 4번째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추가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아이돌 그룹 BTS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وبذلك أعلن قبول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ديمقراطية الشعبية وجمهورية كوريا بعضوية الأمم المتحدة.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 30년, 코로나19와 한미 훈련, 미사일 시험 발사 속에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 북한을 다시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구상을 공개합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기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 측 참석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매년 유엔 총회에 참석해온 문 대통령은 그간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지정과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 구성, 종전선언 추진 등을 제안해왔습니다. 올해 유엔 총회에는 특히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가수 BTS가 동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BTS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을 위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마친 뒤엔 하와이에 들러 한국전 참전 유해 인수식에 참석합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을 통해 정치 공작을 했는지 또 야당이 공모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지는 의혹에 국민의힘은 국정원장 개입설을 들고 나와 물타기를 하며 이른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 고발로 시작된 국기문란 사건인데 왜 자꾸 논점을 흐리냐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의 개입이 명확하게 확인된 증거가 하나라도 있냐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인사 어느 누구도 이 윤석열이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조그마한 증거, 정황 증거도 지금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가능성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뉴스버스의 첫 보도 날짜와 관련해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었다고 한 발언을 두고 박 원장의 개입을 자백한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성은 씨는 황당한 주장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며 박 원장은 이번 사안에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지원 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단역도 아닌 사람을 주연 배우로 만들려 하냐며 야당이 헛다리 짚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가운데 다른 후보들은 최대 격전지 호남 표심 잡기에 몰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영남 지역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 첫 중도 낭만은 한때 빅3로 분류됐던 정세균 후보였습니다. 누적 득표율 4.27%로 3위 추미애 후보와 7%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지자 고심 끝에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경선이 5파전으로 재편된 가운데 호남 출신인 정 후보의 낭만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호남에서 안정 과반을 확보해 대세를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가 즉각 정세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당 대표를 하실 때 주말 상근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제가 모시던 분이십니다. 저도 이제 정세균 대표님 식구라고 할 수 있죠. 정 후보와의 단일화나 지지 선언을 내심 바랐던 이낙연 후보 측은 말을 아낀 가운데 기반이 겹쳤던 호남 표심 결집을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를 하루 앞두고 유력 주자들이 앞다퉈 보수 심장부인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안동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는 선비 정신으로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선두권으로 올라선 홍준표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 집토끼를 잡겠다며 대구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짓고 가덕도 신공항은 김영삼 공항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대구를 찾아 홍준표 약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한 공군 부대에서 교관들의 욕설과 폭언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행기를 급 하강하거나 위아래를 뒤집는 이른바 체벌 기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군 3훈련 비행단. 비행 훈련 도중 교관이 교육생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너 지난번 할 때는 달라진 게 뭐야 지금? 뭐가 달라졌어? 대답 안 해? 아유, 훈련에서 탈락시키겠다고 윽박지릅니다. 이 진짜 하지 마 너. 유등급이야 너. 또 다른 비행 훈련에서도 교관의 폭언이 쏟아집니다. 이 교관은 일부러 비행기 위아래를 뒤집었다고도 합니다. 이른바 체벌 기동. 안전 문제와 항공기 파손 등의 우려로 금지돼 있지만 교육생 처벌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생들은 체벌 기동으로 구토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훈련의 통과 여부를 오로지 해당 교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반발도 못합니다. 사관생도나 학사장교 출신인 교육생들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받는 기본 비행훈련 기간은 9개월. 그 기간 동안 폭언과 체벌 기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다리 사이에 있는 조종관을 흔들어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교육생은 평생 조종사를 꿈꿔왔는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울하고 참담하다고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교관들의 가혹행위가 부대 밖으로 알려지자 부대는 교육생들을 소집하는 등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그런 적이 없으며 보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지난달 말 폭언 관련 신고가 들어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가혹행위나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진천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무사히 마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줄서기와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기초적인 생활 습관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와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이채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충북 진천의 인재개발원 운동장.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팀을 나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을 가로채 몰고 가는 솜씨가 꽤 능숙해 보입니다. 자유로운 복장의 여자 어린이들도 함께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공터만 있으면 공을 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더 어린 아이들은 운동장 한쪽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어른들도 335 운동장을 걷거나 천막 아래 모여 대화를 나누며 따사로운 가을 날씨를 만끽합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지난 주말부터 다소나마 야외 활동이 허용되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خود ما اطفال ما بسیار در خطر در نگرانی بودیم و هم فعلا بسیار به خیال راحت بسیار آسوده کلگی خیلی خوش هستند فامیلا اطفال 기초생활 익히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낯선 한 줄 서기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배웠고 앞으로 5개월 동안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금융, 물가 등에 대한 교육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تجربه‌های زیادی از اینها آموختیم در گذشته هم که ما سفر کردیم در اینجا و پس همین تجربهشون انتقال دادیم امیدوار هستیم که دیگه هم در آینده یا چیزی یاد بگیریم. 일상은 되찾았지만 역시 일자리와 자녀 교육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ما در قسمت تعلیم اولادای ما بر اطفال ما می‌خوایم برای ما کمک کنه. شرایط کار برای ما مساعد بسازند 법무부는 이들의 자립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제3국으로의 이주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세계 4대 모터쇼 중의 하나인 독일 IAA 모빌리티 2021이 6일간의 대장정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독일 IAA 모빌리티 2021이 6일간의 대장정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열린 이번 모터쇼에 40만 명이 참여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 자동차 전시회 진행을 반대하며 비폭력 시위에 나선 환경단체에 경찰이 최루액과 곤봉으로 진압에 나서 논란이 된 바 있었고 일각에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푸조 등이 참가하지 않아 2년 전 수준에 못 미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4일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에선 누수 탓에 탄광이 토사에 덮여 탄광에서 작업하던 광부 21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사고 당시 21명 가운데 2명은 지상으로 이송됐지만 이 중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1,000명이 넘는 구조대가 매몰된 광부 찾기에 나섰지만 어제 중국 언론은 한 달간의 구조 활동에도 지하에 갇혔던 19명의 광부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절풍 몬순 우기를 맞은 파키스탄에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와 벼락 피해로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가족이 살던 북부 지역 주택가에 벼락이 떨어져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을 덮친 몬순 우기는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져 침수 피해와 벼락 사고를 유발하는데요. 폭우가 내린 아보타바드시에서는 산사태로 부부와 자녀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오브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오브홉 제공입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카리브해에서 한 가족이 표류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탈진에 쓰러지는 순간까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끝까지 아들 지킨 엄마의 모정입니다. 지난 7일 남미 베네수엘라 카리브해에서 표류하던 6살, 2살 아이들이 구조됐습니다.
이 둘은 지난 3일 카리브해 한 섬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부모와 지인 등 8명과 함께 요트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섬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친구들이 이들이 오지 않자 해양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발견 당시 아이스박스에는 부모가, 구명보트에는 아이들이 이미 숨진 엄마를 꼭 붙들고 있었다는데요. 경찰은 엄마는 바다 위에 표류하면서도 사망 직전까지 2살 막내에게 모유를 수유했고 아이는 그 덕분에 생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모와 아이들은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4년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13명이 목숨을 잃었었는데요. 이 사건을 모방한 범죄를 계획한 10대 소년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10대 소년 총기 테러 계획 체포. 양팔이 포박된 두 소년이 경찰의 손에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2일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인근에 사는 코너 프루엣과 필립 버드는 이날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모방한 범죄를 계획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두 소년은 각각 13살, 14살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가방 속에 총기를 소지 중인 것을 들켰는데 학생들이 교사에게 이를 이야기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파이프 폭탄 제조법을 배우려 시도했고 암시장에서 총을 사는 법 등을 찾아본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CCTV를 표시한 학교의 지도와 다량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미뤄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모방하려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향해서 손가락 욕을 한 후 일약 스타가 된 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통령의 손가락 욕, 아르헨티나 할머니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손가락 욕을 한 후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사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안나 마리아 할머니. 지난달 할머니는 자신의 가게 앞으로 대통령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길에서 기다리다가 대통령이 탄 차량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고 현지 매체 TN이 보도했는데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코로나19로 지난해 9월 경찰 출신의 남편을 잃고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았던 겁니다. 할머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대통령에게 손가락 욕으로 화풀이를 한 건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에 어리둥절하다고 말했네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동물에게도 통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 장애를 극복한 앵무새입니다. 어릴 때 사고로 윗부리를 잃어버린 뉴질랜드에 사는 9살 된 앵무새 브루스. 입안에 돌을 물고 작은 혀와 아랫부리로 깃털을 가다듬는데요. 원래 앵무새는 길게 휘어진 윗부리로 털을 다듬고 기생충이나 오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윗부리가 없다는 건 심각한 장애입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스스로 답을 찾아냈는데요.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이 발견된 적이 있지만 장애를 가진 동물이 주변 물건을 마치 의수나 의족처럼 사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포착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연구진은 브루스가 우연히 돌을 물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관찰했는데 브루스는 돌을 물 때면 10번 중 9번은 털을 다듬었고 실수로 돌을 떨어뜨리면 다시 주워 물고 몸난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 특수부대 출신의 남성이 성전환 수술 후에 여성 종합격투기 대회 출전해 데뷔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특수부대 출신 트랜스젠더 격투기 승리 논란입니다. 분홍색 머리의 선수가 자신보다 키 큰 상대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는 조크 기술로 제압을 합니다. 지난 10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여성 종합 격투기 대회에서 출전해 데뷔전에서 승리한 맥 러플린 선수인데요. 그런데 이 선수의 성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맥 러플린은 미 육군 특수부대에서 6년을 복무한 뒤 2010년 성전환 수술을 받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날 맥 러플린이 승리하자 남성의 근력을 가지고 여성과 경쟁하는 게 공평하냐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반면 트랜스젠더도 경기를 할 권리가 있다며 응원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절차상의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 체육위원회는 호르몬 검사를 통해 이 선수를 여성으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논란을 접한 맥 러플린 선수는 이번 경기가 성전환자들도 스포츠에서 평범하게 활동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엘바섬에서 독특한 생김새의 상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6번째 키워드입니다. 상어야, 돼지야, 코가 닮았네. 자, 이탈리아 서부의 티레니아해. 뾰족한 등 지느러미에 커다란 콧구멍 2개가 돋보이는 이 생물. 돼지인 듯 상어인 듯 아리송합니다. 돌연변이 어류라 착각할 법도 하지만 이른바 돼지상어라고 불리는 앵귤러 러프 상어인데요. 이 녀석 무트로 나올 때 꿀꿀거리는 소리도 낸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부두에 있던 해군들이 주로 지중해 전역과 동부 대서양 심해에 서식하는 이 멸종위기종 상어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